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 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 잘 쓰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쓰는지, 그리고 왜 잘 쓰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글들은 모두 저희 글쓰기 센터 웹진인 문장의 숲에 다 이제 발행이 되어 있는 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전체를 읽어보고 싶으시거나 다른 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동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읽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을 이제 몇 번 이제 수정한 후에 발표한 글인데요. 사실은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 책은 초등학생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이렇게 막 가볍고 재밌는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권력 관계를 다루고 있고 시대적 배경도 지금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출한 감상문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가 그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아냈는지 자기식으로 그걸 확인한 후에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 작품을 읽고 이 학생은 부당한 권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인간형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간형으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놓고요. 작품을 활용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용기와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권력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독재를 불러올 뿐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생각하기 어렵죠.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중학교 3학년도 못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초등학생 읽기는 어려운 작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제 자체도 5.18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겁고, 작품의 구성 자체도 일반적으로 이 초등학생들이 읽는 그런 구성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 이제 처음에 이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피드백을 하고 고쳤습니다. 학생이 이 작품을 읽고 국가 권력의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동시에 왜 군인이 자신이 지켜야 될 대상인 국민을 향해서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생각을 한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저희가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 가지고 이 학생은 조직의 부품이 되어버린 개인은 조직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생각도 초등학교 6학년이 하기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글을 만약에 그냥 누가 썼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글은 뭐 고등학생 이상이 돼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년이 온다라는 이 책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학생들도 꽤 많겠죠. 초등학교 6학년 중에서는. 이런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격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방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고 쓴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이 학생한테. 그런데 추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다, 읽어보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서점 가서 한번 떠들쳐 보기나 해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어요. 이 학생은 나중에 CEO가 되고 싶다고 하길래 이 학생이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읽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전기를 읽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의성과 혁신성을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학생이 이해하기에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과 혁신성의 핵심은 융합에 있죠.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는 형식,
융합을 지향했던 그의 어떤 사고방식, 그것이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 기기를 써봤더니 그 단순함과 정교함이라는 약간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 이것들이 잘 어울려져 있는 제품의 특징을 스스로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학생이 글쓰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얘가 좀 똑똑하다, 사고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한 개념, 어휘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잘 활용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단어 따로 외우고 문법 따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문장을 만들고 고치고 연결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점검하고 문장을 점검할 때 그때 사고력이 커가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게, 너네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 생각의 기술을 일주일 내내 모든 곳에서 써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글쓰기를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대단한 작가가 되거나 노벨상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 힘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정도는 갖추게 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 재능을 갖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학생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만약에 글쓰기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미리 학업 부담이 많아지는 고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훈련을 하면서 사고력의 기초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 센터에서 언어사고력 역량 평가를 통해서 자녀의 글쓰기 역량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학원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글쓰기 역량 평가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